2023년 송도 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이 개청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천은 193개국 750만 명의 재외동포를 포함해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천 인구 1000만 시대. 오늘은 이 복선화된 경인철도와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통해 약속된 미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제2편, 경인전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제작하는 하정필입니다. 경인철도의 124년 역사는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기는 지난 시간 다루었던 국내 최초의 경인철도, 제2기는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직결된 국내 최초 전동열차 경인전철, 제3기는 철도 역사 100주 전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 개통된 이 복선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철도는 인천 제물포항에서 용산 나루터까지 9시간 30분이나 걸리던 시간을 인천역에서 노량진역까지 1시간 40분으로 줄이는 혁신이었습니다. 1974년 경인전철이 국내 최초로 개통되었고 이 복선화를 거쳐 동인천역에서 용산역 간 40분대로 돌파하는 급행 특급 열차 시대로 발전하였습니다. 1999년 개통된 인천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된 인천공항철도는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이내로, 또한 향후 GTX B 노선과 연결된 송도 국제도시의 인천대 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로 도착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2기와 3기 경인철도에 대한 이야기와 인천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면서 새로운 교통혁신을 가져온 인천 지하철 1호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인선 복선화와 경인전철 시대. 경인철도를 복선화하려는 계획은 1928년부터 있었지만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 일제는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인철도 복선화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1963년 착공해 2년 후인 1965년 동인천 영등포 간 완공, 1969년 서울역까지 연장됩니다. 경인선은 우리나라 철도 중 경부선에 의해 두 번째로 복선화된 노선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첫 번째 복선화 노선입니다. 그때 운행되던 열차는 추억의 비둘기호였습니다. 그러던 경인철도는 국내 최초로 경인전철로 변화됩니다. 1974년 8월 15일 경인선 전 구간이 전철화되어 현재 광운대역인 성북역에서 인천역까지 전기로 운행하는 경인전철 시대가 개막됩니다. 경인전철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어서 서울 도심을 바로 진입할 수 있어 현재까지 50년 동안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됩니다. 경인전철 시대가 되면서 인천역, 서울역 간에 1시간에 연결되는 단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경인전철 2 복선화. 1980년대 이후 서울 인천 간 유일한 철도 교통수단이었던 경인전철은 정차역이 늘어나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복선만으로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로 용량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인천 인구 200만 시대가 된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복복선, 즉 2복선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1991년 11월 2복선화 공사를 시작해서 1999년 1월 구로 부평간 노선이 개통됩니다. 또한 부평역에서 주안역 구간은 2002년 3월,
주안역에서 동인천역 구간은 2005년 12월에 개통되면서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을 병행할 수 있는 막강한 철도 노선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 이 복선으로 인해 동인천, 제물포, 주안, 동암, 부평에만 정차하는 급행열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행 노선은 동인천 용산 간 60분 걸리던 일반 노선과 달리 4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동인천, 주안, 부평만 운행하는 특급 전철이 추가로 운행되면서 동인천, 용산 간 40분, 부평, 용산 간 28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계획, 경인철도 노선을 따라 만들어진 시가지에 인구가 밀집되고 1963년 11월 경인철도 복선화, 1974년 8월 경인전철이 되면서 인천의 인구는 폭증합니다. 인천 인구는 경인철도가 처음 개통된 1899년 1만 명, 경인철도 복선화 이후인 1967년 50만 명, 경인전철 개통 후인 1978년 100만 명을 돌파한 후 1992년 200만 명, 이 복선화 이후인 2016년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천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298만 7,918명입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경인철도 이용객도 급증합니다. 경인철도 일일 평균 이용객은 1970년 6만 명에서 1977년 13만 명, 1987년 39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데 10년 동안 10만 명 이상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경인 전철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인천 9일역 간 일일 평균 이용객은 약 4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등 주요 역을 중심으로 중심 상업지역이 형성되고 배후 주거지가 활발히 개발됩니다. 토지구획 정리 및 택지 개발 사업. 인천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시작되었습니다. 경인철도 개통으로 인구가 급증하자 일제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1939년 대화지구, 1941년 송촌지구와 소화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30년이 지난 1970년대 이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지 계획령으로 중구 동인천역 인근 신포동, 답동 일대 제1지구를 지정하고 1967년 준공됩니다. 이것은 인천 최초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기록됩니다. 그 후 동인천 시가지 확장으로 인해 숭이지구와 송림지구, 부평역 주변 부평 1지구가 차례로 개발됩니다. 주안역 인근 택지 개발 사업. 1970년대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인구가 폭증하면서 주안역 인근에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1966년 인천 5개년 개발계획, 1972년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주안역 일대 신시가지 개발을 시작합니다. 인천의 주택 수요를 동인천역 일대에서 주안역을 중심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안역 인근을 상업지역으로 주안 남부역 배후에 대규모 단독 주택지를, 주안 북부역 일대는 산업시설을 계획하고 본격 추진합니다. 인천 주거지 중심은 동인천역에서 주안역 일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인천은 하나의 중심지인 1도심 체계에서 중심지가 2개로 개편되는 다심제 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주안동의 신흥주거지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근 간석지구와 구월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확대됩니다. 서울에서는 1973년 반포주공, 1976년 잠실주공 아파트가 개발되던 시기, 인천에서는 1976년 주안주공, 1979년 간석주공과 구월주공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중구 관동에 있었던 인천시청은 구월지구 개발과 함께 구월동으로 이전합니다. 또한 1985년 이후 만수 주공아파트까지 입주하게 되면서 인구가 폭증하자 1988년 인천 남구로부터 분구되어 새로운 인천 중심지 남동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새로운 철도 시대, 인천 최초 지하철 도시철도 1호선. 경인철도는 124년 인천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지만 그 노선이 인천 중심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도심의 생활권은 남북으로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동인천, 주안, 부평 등 인천의 중심축은 남부역과 북부역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생활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철로의 지하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천 지하철 도시철도 계획은 1984년 처음 제시된 이래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1991년 11월 3개 노선 지하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1호선은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양구, 부평역, 인천시청, 연수구, 송도 신도시로 이어지는 26.1km를 1997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호선은 1998년 착공해서 2003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서구 검암동, 인천시청, 남동공단으로 3호선은 인천대공원에서 온수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계획했지만 여러 차례 변경되고 연기되면서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즉 인천 지하철 1호선의 대부분 노선은 최초 발표 당시에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연결하는 대신 영종도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공항철도와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최종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최초 계획처럼 그때 인천 지하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직결되었다면 5호선 연장을 두고 김포시와의 갈등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간석 오거리까지는 타당성 조사 때 잠정적으로 계획했던 노선을 그대로 적용했고 나머지 구간은 인천시청 주변 구월동, 광교동 일대 개발과 연수지구 개발 여건을 고려해 주요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노선을 조정해 1993년 7월 착공합니다. 신공항철도 환승역인 계양역과 당시까지 매립되지 않았던 송도 신도시 구간을 제외하고 1999년 10월 박천역과 동막역 구간이 우선 개통됩니다. 경인선 이후 100년 만에 새로운 인천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한말 개항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던 인천은 100년 동안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서도 뒤처진 낙후 지역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은 1999년 개통과 함께 1990년대 초 일산 분당과 같은 시기에 건설된 인천 1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연수 택지지구와 1990년대 말 건설된 계산 택지지구를 연결하면서 자동차와 버스에만 의존했던 택지지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2009년 송도 국제도시 연장 개통과 2025년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로 연장을 앞두고 있어 인천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인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면서
인천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경인전철가는 부평역, 서울 7호선가는 부평구청역, 북쪽으로는 공항철도 계양역을 연결하고 남쪽으로는 수인선 원인제역을 연결하면서 서울 인천 간 경인철도 하나에 의존하던 교통체계를 다원화하는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2030년 이후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예정인 GTX B 노선 인천 구간 3개역인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역, 인천시청역, 부평역이 모두 인천 지하철 1호선 라인에 있어 앞으로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관문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제2편 경인전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수인선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이야기를 통해 인천 도시계획과 인천 시민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으로는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수인선 복선화에 따른 원도심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공항철도를 따라 개발된 혹은 개발될 신도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은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정필의 대한민국 관문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제2편 경인전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